시장 참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 주식으로는 투자를 하다가 참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생각나는 게 그러면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걸 펀드로 만들어 놓은 ETF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ETF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요즘에는 정말 이제 도이체방크에서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보고서에 써놓기도 하고 이게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좀 준비해둘 만한 좀 잘 들어맞는 ETF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주식 대신에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사실 채권에 바로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에는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시점이어서 조금 이제 걱정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자산 배분 전략이 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이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주식 60, 채권 40, 보통 6대4 전략 혹은 60대40 전략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전략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오늘 그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위기 구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황금나비 전략, 골든 버터플라이 전략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황금나비 전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골드, 금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각각 양쪽 날개로 각각 주식 그리고 채권을 이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인데, 메이달류의 올해도 포트폴리오가 국내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황금나비 전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자산가들 혹은 PB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어서 올해처럼 좀 불안한 시장에서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황금나비 전략을 사용하는 ETF들을 조금 전에 화면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뭐 IJSA, VTI, SHY, TLT, GLD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또 곡물 가격 크게 오르는 에그플레이션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ETF도 있을까요? 네, 최근 이제 많은 자산, 투자 전략가들이 인플레이션 대응 전략, 혹은 최근 ETF 시장을 보더라도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테마 ETF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보셨을 수 있지만 조금은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기준금리도 지금 인상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에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기회를 낸다라고 하면 시니어론이라든지 아니면 변동금리 채권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접근일 수 있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단기 채권 금리가 지금 2%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가격에 사실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주식 자산군 안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 그리고 가격 전가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이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배당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안정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는 배당주 ETF를 예를 들어서 HDB 혹은 HDI, V 같은 ETF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다 보니까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 어디인지 보면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가격 결정력이 높은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배당주 ETF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HDV, HDIV 이 정도의 ETF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바로 리오프닝 아니겠습니까? 국내 증시 그 해외 증시 가릴 것 없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심이 높은데, 자, 그러면 리오프닝 시대에 걸맞는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도 여러 전략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항공주 관련 ETF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츠라고 있어요. JETS, US 글로벌 Z ETF인데, 이 ETF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항공주에 이제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ETF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표적인 항공주들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전략이고, 현재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닫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또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서서히 다시 국경을 오픈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좀 포함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국경을 여는 방향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홍콩 같은 경우도 4월 1일부터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들이 좀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아직 관광 목적의 입국은 불가능하지만 일부는 업무 목적으로 방문한 여행자들에게는 국경을 열어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변종 자체가 사실 계속 나오면서 이에 대한 위험은 인상하지만 본격적으로 국경이 열린다라고 하면 항공사들의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을 염두했을 때 제치에 대한 ETF도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기석 법인장은 홍콩에 계시다 보니까 홍콩 분위기를 느끼고 계실 텐데, 여행객들이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사실 홍콩도 여행객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던 홍콩 영주권을 가지거나 워킹 비자를 갖고 있던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최대한 많이 지금 열어주려고 하고 있고, 격리 기간도 원래는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그 격리 기간 21일까지 늘어났었거든요. 네. 현재는 이제 그게 7일까지 줄어들면서 조금씩 리오프닝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던 ARK, K, 이런 성장주 중심의 ETF. 워낙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우선 사실 월가에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아직 그냥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요약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켓 레진, 혹은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원인이 제일 클 것 같고요. 아크에서 투자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주가 중형주, 기술주, 성장주,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 닥친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의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 기업의 퀄리티 및 안정성에 중점을 좀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거고, 지금 아크 같은 경우 향후 주가에 대한 방향성 예측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워낙 낙폭이 과다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참고해볼 만한 거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아크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들의 패턴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화면에도 좀 준비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테마형 투자 전략이 조금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역사적으로. 상승 후에 오는 깊은 수준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반등 구간이 이제 돌아올 때는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절 타이밍으로 잡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3월 중순에 저점 이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 구간 동안 아크 ETF 환매세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건 차트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반등하는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의 환매가 조금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말하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